자, 5월 31일입니다. 비트코인 현재 27,140달러 정도 하고 있는데요. 자, 우선은 비트코인이 어제 추가적인 눌림이 있었습니다. 눌림이 있었는데 이거를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또 큰 하락은 아닙니다. 기본적인 눌림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는 거고, 이전에 있던 이런 큰 하락들과 비교했을 때는 약간의 눌림 정도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큰 틀에서 지금 확인을 해보면은 주요 라인들 이탈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보시면은 추세 라인 안에 아직까지도 위치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주봉 캔들로 확인을 했을 때도 200일 이평선 지금 이탈을 하거나 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눌림이 왔다라고 해서 또 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중요한 라인들, 여기 있는 이런 라인들이 깨지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도 상승의 가능성은 계속해서 열어두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번에 여기에서 말씀드렸죠. 저항 위치다. 단기적으로 넥라인, 헤드앤숄더의 넥라인에서 저항을 받고 있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도 추세 라인에서 저항을 받는 위치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저희 정혜연방 채팅방 보시면 5월 29일이거든요. 5월 29일 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지금 200일 이평선과 20일 이평선 주봉 캔들상 골든 크로스가 임박을 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약간의 눌림이 형성될 수 있다. 무리한 매수보다는 눌림을 보고 매수를 본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봉 캔들이 50일 이평선을 골든 크로스 할 때도 약간의 눌림이 있었고요. 그 다음 여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0일 이평선과 20일 이평선이 골든 크로스가 임박을 한 경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약간의 눌림이 형성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지금 있는 지금 어제 이제 추가적인 조정이 있었다라고 해도 여기 있는 범위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여기 있는 범위가 그렇게 크지 않고, 주요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상승의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20일 이평선 날봉 캔들로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데, 자, 그러면 어디까지를 주요 라인들이라고 체크를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은 200일 이평선은 26K 정도입니다. 26K 정도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추세 라인은 25K, 25.6K, 7K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원래는 공개를 같이 안 하려고 했는데, 저희 정혜원 방에서 있었던 제가 내용을 이번에는 그냥 같이 공유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저희 정혜원 방 리딩에서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보시면은 저는 여기에서 엘리엇 파동을 대입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런 식으로의 가능성도 저는 열어두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그림을 보면은 1파동에 0.618 구간입니다. 2파동에 조정이 왔고, 그 다음에 3파 같은 경우에는 1파동에 1.618 구간까지 진입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4파, 여기 3파동에 0.382 구간까지 찍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그림, 이게 엘리엇 파동의 이제 파동 순서인데, 지금 여기가 지금 딱딱 맞아 떨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1파동에 0.618이 2파가 나와줬고, 그 다음에 3파동은 1파동에 1.618, 그 다음 4파동 같은 경우에는 3파동에 0.382 구간, 조금 아래까지 떨어지기는 했었는데 이런 형태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5파가 지금 남아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는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틀이 깨지는 형태가 나오기 위해서는 바로 이 4파동이 여기 가장 큰 기준이죠. 1파동을 밑으로까지 떨어뜨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 4파가 1파의 아랫 구간까지 내려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범위를 어디로 볼 수 있을까요? 25한 3K 정도 됩니다. 25.3K. 그래서 만약에 25.3K, 25.3K 이 구간 아래까지로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저는 여기에서는 이런 관점들도 다 폐기가 된다. 상승의 폭이 둔화가 확실하게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5.3K, 25K는 계속해서 열어둔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25K가 만약 깨지지 않는 순간까지는 저는 계속해서 상승의 폭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단기적으로 선물하시는 분들 입장 같은 경우에는 25K까지 버틴다라는 거, 뭐 50배를 가지고 25K까지 버틴다 이런 거는 힘들겠죠, 당연히. 그게 아니라 저는 큰 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큰 틀에서 여기에서 이 추세가 완전히 깨지고 이제 다시 하락으로 더 추가적인 정말 20K까지도 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기 위해서는 아까 말했던 25.3K 이 구간 아래까지 깨지기 시작하면은 저는 이 엘리엇 파동의 1, 2, 3, 4, 5 이 패턴까지도 무너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제 채팅방에 이제 선물방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이제 롱 포지션을 좀 기대를 해봤거든요. 여기 지지 라인이었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이탈할 경우 손절을 할 것인지 아니면 물량 조절을 할 것인지는 각자의 기준에 맞춰서 움직임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봤던 게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디센딩 트라이앵글 삼각 수렴의 가능성을 열고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수렴을 할 수도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여기가 지지 라인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차트를 확인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이 지지 라인 이전에도 사용을 했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빨간색 구간을 얘기를 드렸는데 이전에 저항으로 사용이 됐고 이거를 뚫음으로 인해서 지지 라인으로 사용이 됐었던 구간이죠. 그리고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지지 라인이 원래 깨지게 되면은 강한 하락을 유발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저항을 돌파를 하게 되면 상승폭을 강하게 키울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지지 라인이 깨지면은 반대로 하락의 폭을 강하게 키울 수 있는 구간. 그래서 여기에서 이거는 매매 방식에 따라 다 다릅니다. 손절을 할지 아니면은 추매를 해서 버틸지 내 배율이 만약에 진짜 높은 배율이다라고 하면 손절을 각오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나는 저배율이고 그냥 중간중간에 물량을 추가할 수 있다라고 하면 버틸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손절을 하고 다음 기회를 노리던지 아니면 다음 기회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그 리스크를 부담을 하는 거는 모두 각자의 투자 방식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답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지지 라인이 깨짐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하락의 폭이 좀 가팔라졌다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거고 아직까지도 아까 말했던 큰 틀에서는 아직까지는 상승의 가능성은 유효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조금 불안했던 거는 선물 시장으로 대규모 비트코인이 계속 입금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월봉 마감도 되는 시기라서 지금 큰 움직임이 한번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스톱로스 구간 잘 정하시라는 얘기도 드렸고 청산맥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에 여기 아랫 구간에 청산되는 물량들 롱 포지션 청산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물량들이 나중에 롱스퀴즈 현상이 나면서 하락의 폭을 좀 키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큰 틀에서 보고 물론 선물 같은 경우에는 진짜 세세한 파동 하나하나가 중요하겠죠. 뭐 이런 움직임 하나하나도 중요하게 보는 건데 현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여유가 있습니다. 현물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는 거고 이제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서 또 지지 라인을 찾아서 여기에서 매수 구간들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여기에서 이 라인 깨지면 이제 다음 지지 구간은 여기입니다. 26.2K예요. 자, 여기에서 내가 여기까지 버텼다라고 해도 26.2K까지 무조건 계속 물량 추가를 한다라는 건 어려운 상황이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 라인이 좀 깨졌다, 26.8K 정도 구간이 깨졌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그냥 전량을 손절을 할 겁니다. 그리고 추매 라인을 이제 다시 포지션을 잡을 위치를 이 아래 구간까지 범위를 늘리겠죠. 그래서 손절 같은 경우에는 선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필수로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절을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정말 억지로 계속 끌고 가다가 나중에 오히려 더 한 번에 큰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준을 좀 잘 맞춰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CB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이 소비자 신뢰지수 같은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 자 만약에 이게 부정적으로 나온 경우에는 달러 가치가 하락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죠.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죠. 자 그러면 미국 경제가 높아질 것 같다, 좋아질 것 같다. 긍정적이면은 달러 가치가 반대로 상승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도 어제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을 폭을 키웠는데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트코인의 가격과 조금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12일 소비자 신뢰지수가 오히려 안 좋게 나오는 게 맞았습니다. 소비자 신뢰 지수가 좀 안 좋게 나와줘야지 지금은 경기 침체 우려가 문제가 아니라 인플레이션 문제가 더 강하기 때문에 CB 소비자 신뢰 지수가 이게 높게 나옴으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 이유들 때문에 저는 어제 발표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지금 경기 침체의 우려보다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다음 금리 인상을 0.25포인트 베이비 스텝을 밟을 것인지가 지금 문제이기 때문에 어제 발표가 그렇게 좋았다라는 느낌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뭐 이게 그렇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는 또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지금부터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되는 게 이번 주에 이제 고용 지표들 계속 발표된다라고 하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11시에 있습니다. 미국 노동부에서 구인이직 보고서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보다 좀 낮게 나오면 나올수록 좋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죠.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임금 상승이 이 노동 과열되어 있는 이것 때문에 임금 상승이 있고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발표가 좀 낮게 나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 잘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결론 드리면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저는,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저희 채팅방에서도 말했던 게, 실제로 저는 이러한 내용들을 영상으로 언급드리기 많이 불편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면은 이것만 보고 또 사람들이 아니 이거 말도 안 되는 파동이니 뭐니 너는 이것만 보냐 이러는데, 말했던 것처럼 이 외에도 많은 내용들을 분석해서 구간들을 하나하나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가능성들 중에 이러한 오파동의 시작도 하나의 가능성일 뿐입니다. 근데 이런 내용을 올리면은 무조건 이거 내용만 보시고 그럼 5파 남았다는 거네? 이렇게만 판단을 너무 단순하게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저도 이런 차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 채팅방에서만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이 임펄스의 5파까지도 남아있다라는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고, 만약에 이게 깨지는 구간은 여기 1파동에 있는 구간이 깨지는 구간이겠죠. 그래서 이 구간을 계속해서 체크를 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구간 뭐 25K까지 다시 간다라고 해도 저는 크게 뭐 걱정을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기 추세 라인으로 보면 한 25.6K 정도 되는데, 만약에 이제 여기서 이제 이탈을 한다, 여기에서는 이제 반등 줘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계속 하긴 할 것 같은데, 여기까지 내려오면 이제 그때부터 살짝 저도 쫄릴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여기까지 해서 범위는 넓혀둔다라는 거는 최대한 범위까지는 여러분들이 항상 좀 여유롭게 잡아주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아직까지도 저는 상승의 관점, 근데 이게 조금 아쉬운 거는 이 라인이 너무 쉽게 깨져서 상승의 폭을 이끌 때 여기서 또 막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해결되는 거는 지금 말했던 것처럼 월별 캔들이 이제 갱신을 합니다. 갱신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래 구간 다시 한번 꼬리를 만든다, 여기에서 이전과 같은 꼬리를 다시 만드는 패턴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25K 구간대까지 다시 진입을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꼬리를 만들고 다시 한번 뭐 말아 올리던지 이런 식으로 해서 양봉의 캔들을 만들던지, 우선은 저는 꼬리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꼬리 라인들도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시면 됩니다. 저는 25K 때도 충분히 갈 수 있으니까 일단은 열어는 두자라는 얘기를 여러분들께 좀 하면서, 항상 우리는 최악을 대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오늘 저녁에 발표 잘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